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섭게 추운 아침 국제 정세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했죠.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시각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 매주 열리는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날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잠시 후 2부에서요. 팔레스타인 현지의 교민 연결해서 생생한 그곳의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지요.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중동의 분노 인티파다입니다. 인티파다. 봉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따른 저항이죠. 그렇죠. 그러자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아는 인티파다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인티파다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국이 뒷받침하는 시온주의 결정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서한 라말라 또 베들레헴 등지에서는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네요. 특히 금요일인 오늘은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일이거든요. 언제 어떤 곳에서 화약고에 불꽃이 튈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의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관여를 비판했고요. 예. 러시아도 미국의 결정을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고 예. 중국 역시 새로운 대립을 촉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이 뭔지도 2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더 거세진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광풍이라고. 네. 근데 지금 그 후로 급등을 넘어서 폭등세입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19,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우리 돈 2천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1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네. 제가 며칠 전 인터뷰할 때 1,300만 원이었는데요. 급등이 아니라 폭등세죠. 미국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에 15,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예. 5시간 만에 5,000달러가 치솟은 셈입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배경이 아마 시카고 상품거래소 또 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를 곧 시작한다는데 이게 아마 가격 폭등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세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가상화폐 헤지펀드 BK 캐피털 창업자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라고 하는데 예. 이분이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네요. 그래요. 참 뭐 걱정스럽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달 반 만에 처음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인데요. 아무래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법원 행정처 컴퓨터 속의 파일들을 작성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나 없나 이 논란만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결론이 내려진다면 뒤늦게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MBC 대표이사 사장의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예,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예.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그러니까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뭐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네. 예,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예,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형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 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예.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네네.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 예능, 예.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예.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해직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사장님이 CBS에 첫 출연하셨어요. 그러네요. 첫 출근길 출연이 CBS가 돼서 영광입니다. 기분 좋고. 그 김성진님은 청취자, MBC 채널 이분은 삭제하셨었는데 재등록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뉴스타파 활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시청률을 봐도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예, 다시 한번 뭐 잘 되기를 공영방송이 너무 잘 되면 CBS 입장에서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살살 잘 되고 그 정도만 바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죠. 이 직장 갑질 119라는 노동자 인권 보호 단체가 지난달 1일 그래서 출범을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갑질 고발이 있었는지 기록한 보고서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갑질 119 30일의 기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3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네. 직장인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런 후문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출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직장인들의 신고와 상담이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메일, 오픈 카톡, 페이스북, 하루 평균 68건, 총 2,021건의 신고와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이 오픈 카톡방에는 하루 평균 188명이 방문했고 상담자와 활동가 사이에 무려 4만 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임금 미지급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미지급.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게 제일 큰 갑질이죠. 그러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 19%, 장시간 노동과 야근 강요, 휴가 휴식 미보장, 과도한 징계 해고, 부당 인사, 성폭력도 한 2% 정도가량 차지를 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 그 30일간의 기록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행간은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현대판 산호비가 따로 없다입니다. 노비요? 산호비요? 네. 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요. 김장 갑질입니다. 김장? 네. 김치 담그는 김장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사장 가족, 회장 가족과 친척의 김장을 담그도록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세상에. 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만 되면 회장이 캐디를 골라서 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김장 잘할 것 같은 캐디를 골라서 자기 집 김장을. 그리고 군대도 아니고 한겨울에 눈 내리면 골프장 문 닫고 휴장하고 캐디를 불러서 제설 작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갑질은 결혼식 갑질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자식 결혼식에 오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오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주차 안내시키고 화환 관리시키고 부죽은 밟도록 하고 온갖 잡일을 다 시킨다는 건데요. 이 결혼식이 끝난 뒤에 결혼식까지는 괜찮다고 치더라도 비용을 정산하는 일까지 시키고요. 그걸 엑셀로 출력해서 신혼집 내 딸이나 아들한테 갖다 줘라.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들어온 사례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실사례. 제가 이걸 어떻게 꾸미겠어요. 이런 회장도 있습니다. 이 일종의 이제 세 번째는 동물 갑질인데요. 명절에 회장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면 빈 별장에 남겨진 개와
닭 사료를 챙겨주라고 시키는 일도 있고요. 개인 별장 관리, 개인 봉사활동, 운전기사 일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입사원한테 예.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사장과 식사하면서 사장님 턱받이를 좀 해주라고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잠깐만요. 턱받이 해드리라고. 식사하는 사장한테 턱받이 해드리라고? 네, 네. 음식물 이렇게 사장님 어디 그 묻으시면 안 손이 좀 됩니다. 불편하신 사장님이신가요? 글쎄요. 아니, 무슨 말이 턱받이를 그리고 왜 하세요? 떠먹는데? 아, 그 사장님이 뭐 깔끔한 거 흘리세요?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갖다 묶어드리라고 하나? 아이고 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산호비가 따로 없더라.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갑질과의 싸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있었죠. 뭐 연말 송년회 때 간호사들한테 뭐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 뭐 이렇게 해서 시끄러웠는데 네. 이렇게 한 곳이 용기 있게 나서 싸우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힘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사실은 그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이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부터 제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갑질 119에 우리 병원도 그래요라고 하는 고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병원들이 그렇게 연말에 장기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뿐만이 아니에요. 장기자랑을 회사에서 참 많이 하는데 유독 선정적인 장기자랑이 있는 회사들을 얘기를 저도 듣긴 했거든요. 간호사들이 아마 여성이 많으니까 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간호사들한테 걸그룹 노래 부르라고 강요하고 근데 연습해야 되니까 업무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성 간호사들만 그러느냐? 아니고요. 한 병원은 남자 직원들한테 여장을 해서 걸그룹 흉내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면 정부가 근로감독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용기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직장 갑질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맥없이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입니다. 방법이 있다? 갑질에 대처할 방법?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SNS하고 문자를 통해서 항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고요. 예. 더 확실한 증거 남기려면 녹음이나 녹취하면 됩니다. 제3자 것만 녹음하지 않으면은 당사자 녹음은 상관이 없거든요. 다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네. 당사자가 녹음은. 그리고 직장 내에 CCTV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고요.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 절대 그만두라고 할 때 사직서 쓰시면 안 됩니다. 저항권이 사라집니다. 아, 사직서 내는 순간? 네. 아, 남아서 버티면서 그렇죠. 싸워야 된다. 버티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요.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갑질 119에서 30일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사례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많은 사례들이 네. 쏟아졌어요. 또 어딘가에서 미투 저도요 하면서 네.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